네, 다시 읽는 역사 함께하겠습니다. 정만진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다시 읽어볼 역사 소개해 주시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여성 중에도 최초로 받았죠.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뜻에서 대구 경북의 문화와 역사 또 우리 말글이 약간 잘못된 예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노벨 문학상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 국민이 자긍심을 갖게 됐어요. 대단한 일이죠.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역사적 업적을 쌓았다 하잖아요. 네. 적자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강 소설가가 한글로 소설을 써서 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이 한글의 위대한 이제 자랑스러운 면모 이런 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우리 말글을 아끼자. 그러니까 적 붙은 말은 우리말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생활에 대한 반성도 할 계기가 되었다. 이런 그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뭐 역사적, 교육적, 인간적 이런 거. 근데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할 때 적이 틀렸다 이 말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손으로 눈을 막 비비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네. 흔히 그러고 있지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 하는 말은 한자 글자니까 네. 우리말로 하면 역사적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인간적 하면 인간다운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써야 한다. 서양 사람들이 이제 옮길 때에 인간적을 넘긴 게 아니고 인간다운을 옮겼다는 거죠. 네. 서양인이 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다운이 한자가 돼가 인간적이 된 걸 다시 또 옮길 리가 네. 없잖아요. 서양인은. 네. 그래서 서양인은 우리말, 우리 한글을 옮긴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중국식 표현하는 것은 옛날식이기 때문에 네. 옛날엔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약간 시대착오적이다. 네.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그 서양인이 옮겼다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번 수상이 그 번역의 승리다. 번역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평가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 평가를 제가 지금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발굴한 덕분에 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잘 발굴해 준 거는 고마운 일이지만 박지성 선수에게 타고난 재능이 없었으면 또 박지성 선수가 열심히 노력을 안 했으면 네. 아무리 히딩크가 발굴한다고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소설을 잘 썼기 때문에 또 잘 쓰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 놓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무수한 우리 민족의 또 한강 개인의 이 자긍심, 자부심을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뛰어난 기본적인 건 다 무시하고 번역 자료가 됐다. 그러면 저도 소설가인데 왜 노벨 문학상을 못 받나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문학을 사랑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강 작가의 소설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팔리고 있다는데 네. 이 잠시 한 권쯤 보고 다음부터는 다시 책 안 보고 지하철 타면 휴대폰만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계기로 그래서 온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이 문화상의 대단한 어떤 업적 이걸 계기로 우리가 우리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소홀했던 또 문학책을 다시 또 열심히 읽어보는 네. 이런 풍토를 진작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문화가 역사를 살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사실 뭐 우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해온 문화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이제서야 꽃을 피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늦었는데 네. 중간에 우여곡절한 역사 때문이죠. 네. 아무튼 한글의 창제가 결정적 계기였는데 한글이 없을 때에도 중국 한자를 잘 변형해서 향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중국인들은 향가를 보면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향가는 글자는 한자지만 우리 문학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고 아무튼 결정적인 계기는 한글을 창제한 데서 그런 이제 우리의 문화적 발전이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맞이했다. 그러니까 향가 하면 이제 신라 시대가 생각나거든요. 신라 시대 때 노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우리 지역에서 그렇죠. 태동한 특히 지금 이제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특히 향가가 우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의 이 문화의 풍토
대단하다는 사실은 향가가 또 증명해 준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오래전부터 우수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문학적으로. 우리는 우리 네.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서 활동한 이 뛰어난 문인들 때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쓴 글도 읽고 네. 그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으로도 만들어야 한다. 한강 소설가 본인도 내가 노벨상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선배 문인들이 맞습니다. 많은 좋은 글을 네. 써주었기 때문에 네. 좋은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문학사를 토대로 할 때 대구 경북에서 한강 작가와 같은 후배들 성장에 큰 도움이 준 작가는 어떤 분들? 그리고 한강 작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글을 쓰거나 글을 쓰지 않는 문화인이나 일반인도 다 네. 예를 들면 대구 지역으로 치면 어린 음악대를 만든 김성도 선생 네네.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없죠. 따따따따따. 그렇죠. 예. 그럼 1920년대 30년대로 들어오면 현진건 소설가 네. 또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이상화 시인 또 이육사 선생 네. 이런 영향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20년대 30년대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구 경북은 이 한국 문학사의 역사를 따졌을 때 최고의 중심에 있었던 네. 자랑스러운 문화 영역이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성도 선생 같은 경우에는 대구 사람이라는 사실이 별로 기억되지 않고 있잖아요. 안타까운데요. 안타까운 네. 일이죠. 저는 또 특히 고등학교 학생일 때 김성도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회 나는 대로 김성도 선생님을 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작가로 키워주신 스승이시네요. 네. 도서관에서 저를 많이 격려해 네. 주셨죠. 네. 자, 이렇게 김성도 선생뿐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돌이켜보면 조지훈, 박목월 같은 청록파 시인들 역시 우리 지역의 뛰어난 문인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청록파 세 분 네. 중에 조지훈 선생과 박목월 선생은 대구 경북이 낳은 네. 뛰어난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또 다시 현대로 들어오면 김원일 소설가 같은 분도 있고. 마당 깊은 집. 예. 요즘 와서 약간 침체된 느낌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잘 되어 가지 않겠느냐. 자긍심을 가지고 네. 지난 문학의 역사도 살펴보면서 네. 또 젊은 문인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제2의 한강과 같은 네. 사람이 태어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노벨 문학상 2차로 받으면 여기 출연하도록 네, 오늘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맞춰서 우리 지역 문학사가 한국 문학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만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